예, 안녕하세요. 경상국립대학교에 재직 중인 임완철이라고 합니다. 음, 이 영상에서는 저희 대학교 혹은 그리고 저희 대학교에서 참여하고 혹은 또 운영하고 있는 USG 공유대학에서 XR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활용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준비했고요. 단지 XR 기술뿐만이 아니라 그 XR 기술과 메타버스, 흔히 이제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가상의 세계, 가상의 세계를 어떻게 잘 버무려서 섞어서 고등교육, 대학교육에 적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실행을 하고 있는지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 좀 이렇게 주제를 좀 구체적으로 제안하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메타버스를 디지털 트윈 실습 플랫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슬라이드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슬라이드에서는 처음에 이런 XR 기술과 교육용 메타버스를 도입하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는 프로젝트인 USG 공유대학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USG 공유대학의 목표는 지역 내 대학 자원의 공유 플랫폼, 그러니까 대학들 사이에서도 공유하고 주변의 산업체들 사이에서도 공유하고 뭐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유 플랫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디지털 트윈의 실습 플랫폼,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을 정의하는 것이 되게 범위가 넓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시도하고 있는지, 그래서 학생들이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실습을 어떤 기술 환경 내에서 할 수 있게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흔히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그 기술을 저희는 디지털 트윈 실습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트윈 실습 플랫폼에서 어떻게 산업체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하는지, 활용했는지 그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XR 기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 중에 영상으로 떠내기 참 괜찮은 그런 사례를 영상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 실습 플랫폼, 저희는 이제 하늘섬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하늘섬을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저 하늘섬이라고 했습니다. HANL SUM 하늘섬. 예. 자, 가보겠습니다. 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드리려고 하는 사례는 경상국립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례이기도 하지만 US 공유대학에서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산업체 재직자일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울산 경남 지역 내 산업체 재직자 분들이 보시고 혹 이거 재밌는 아이디어인데, 야 저거 우리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US 공유대학을 찾아서 연락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US 공유대학 내 조직 이름은 대학교육혁신본부입니다. 그리고 저는 US 공유대학 대학교육혁신본부의 부본부장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음, 그 혹시 영상 속에 있는 아이디어들 중에서 저거 해보고 싶은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아이디어가 생기면 연락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US 공유대학은 조기에 있는 대학들 처럼 이 울산과 경남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에 있는 2학년 후반부,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가는 그 사이에 있는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3, 4학년 과정을 융합 전공으로 운영하는, 그게 가장 골간이 됩니다. 골격이 되고요. 융합 전공 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대학의 재학생들이 참여하고 서로 다른 대학의 교수님들이 강의를 같이 공동으로 제작하고 운영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USG 공유대학은 대학들 사이의 자원을 공유하는 것만을 목표로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로 4년째가 되고 있는데 이 울산 경남 지역에 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 산업체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산업체들과 어떻게 자원을 더 풍부하게 교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는 것도 그중에 일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 아이디어 들어보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거 재밌겠는데라는 판단이 드시면 이 US 공유대학 대학교육혁신본부를 연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례는 그 산업체의 자원을 그리고 신기술을 뭐 이런 것도 중요한 목표가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 대학생이 졸업을 해서 현장으로 취업을 할 때, 현장의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훨씬 더 그 신기술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졸업할 수 있게 해주자. 뭐 이런 것이 당연한 목표이긴 합니다만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이런 목표도 생겼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뒤에 코로나 시대가 시작된 거죠. 갑자기 영상을 쌍방향으로 전송을 하는 그 기술 기반의 그 교육 프로그램이 쭉 셋업이 됐습니다. 흔히 줌이라고 부르는 줌이라고 부르는 그 기술의 가장 기본적인 그 요소는 영상을 쌍방향으로 전송을 하는 겁니다. 제 얼굴 모습을 실시간으로 학생들한테 전송하고 학생들의 얼굴 모습을 다시 저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그 쌍방향으로 영상을 전송하는 기술. 이게 다행히도 그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기술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조금 빨리 그 기술이 그러니까 초중고를 넘어서 고등교육 영역까지 빠르게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후반, 2021년부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 기술이 교육 체제 내에서 활용되게 되었죠. 그런데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영상 콘텐츠의 쌍방향 전송만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손해를 많이 보는 전공들이 있습니다. 예체능이 가장 많이 손해를 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학 계열, 그러니까 실습을 실제로 해봐야 되는 공학 계열, 그 다음에 자연과학 계열 이런 쪽에 전공들이 그 손해를 많이 보았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USC 공유대학의 8개 융합 전공 중에서 7개가 공학 계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 아래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디지털 실습 플랫폼이라는 것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슬라이드는 저희가 US 공유대학의 기본적인 기술 환경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슬라이드 한 장인데요. 이쪽에 보시면 US 공유대학 재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그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기 위한 USC LMS가 있고, 그 다음에 참여대학의 일반적인 재학생 전부, 그 다음에 재직자들 그리고 미취업자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위해서 대학에 학적 정보가 없는 사용자들을 위한 저희는 이제 USC 공통교양 플랫폼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이제 개방형 LMS라고 부른다면 이렇게 그 두 개 그러니까 채널로 그러니까 공유대학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고객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 콘텐츠 양방향 전송, 실시간 양방향 전송이라는 그 기술을 넘어서 좀 다른 시도를 해보자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디지털 실습 플랫폼이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코드와 데이터를 실습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고, 그리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디지털 트윈 실습 플랫폼입니다. 오늘은 이 영상에서는 디지털 트윈 실습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말미에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준비해둔 저희는 이제 디지털 트윈 실습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메타버스입니다. 그리고 닉네임으로는 하늘섬이라고 부르는 섬처럼 생겼고요. 섬처럼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섬이라는 그 룩 앤 필을 주는 것으로 그 디자인을 했고, 이쪽 아래쪽에 있는 영상을 보시면 저렇게 모여 앉을 수 있고, 당연히 화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을 쌍방향으로 실시간으로 전송한 기술 당연히 들어왔고, 뭐 채팅 가능하고 저런 이모티콘 사용하는 거 가능하고 그룹 채팅 가능하고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실습에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기반 앞에 보여드렸던 그런 메타버스에 어떻게 산업체 데이터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보시면 그냥 아실 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건물 설계할 때 사용하는 레빗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방금 실행한 겁니다. 저쪽 안쪽에 보이는 건물은 그 경상국립대학교 안에 있는 실제 건물입니다. 예, 이게 항공우주공학관이라는 건물입니다. 그 건물의 그 빔 데이터입니다. 예, 그 이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아주 세밀한 데이터들까지를 모두 그 쥐고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그 이런 데이터를 다루는 세부 전공이 있습니다. 예, USC 공의대학에도 있고 당연히 경상국립대학에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결과물을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 실습의 재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정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창문의 크기를 바꾸거나 뭐 내부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내벽의 재료를 바꾸거나 당연히 외벽의 재료를 바꾸거나 예, 배선을 다시 조정하거나 등등의 실습의 재료로 저 데이터셋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옆에 있는 그 이미지는 예, 정확히 이 항공우주관을 모델링한 건 아닙니다만 저런 데이터셋을 다루는 수업에 학생이 만든 그러니까 기말과제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하나 디자인을 하는 것이 그 수업의 기말과제 결과물이었고 학생들이 제출했던 과제 중에 일부를 받아서 예, 저희 메타버스 안에 그 입점이죠, 말하자면. 혹은 상설 전시일 수도 있고요. 수업에서는 당연히 수업 발표,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예, 어떻게 이 건물이 메타버스 안에 들어앉았는지에 대해서 말씀 이후 예, 실제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잠깐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생각하기에 예,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이번 데이터는 건물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LH 같은 곳에서 이런 데이터를 발생시킬 수 있을 테고 다른 건물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 그 회사에서는 당연히 건물과 공간을 디자인을 하는 회사에서는 이런 데이터셋이 발생되고 있고 혹은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업체에서 발생한 데이터셋을 학생들이 받아서 예, 가공을 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새로운 건물을 만들고 그것을 수업 시간에 발표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메타버스 공간 내로 옮겨서 상설 전시를 하고 예, 그리고 후배 학생들이 보고 그 다음에 취업할 때 포트폴리오로 그 입사 채용 담당자에게 전달할 수 있고 그런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 실습 플랫폼 하늘섬의 계획입니다. 여기서 디지털 트윈은 예, 이 건물 실제로 존재하는 건물은 뭐 실세계에 있는 건물이고 이것은 그 실세계에 있는 건물의 쌍둥이 예, 디지털 버전의 쌍둥이 그래서 디지털 트윈 그리고 이 디지털 트윈을 실습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 전공 영역의 소프트웨어가 있고 예, 그것에 가공된 버전으로 예, 메타버스 내로 컨버팅을 할 수 있는 툴이 제공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엔 그 XR 기술과 메타버스 활용 수업입니다. XR 이게 거의 10년도 넘은 단어인데 아직 통합되지 않았죠. AR, VR, XR, MR 뭐 이런 식의 그 단어들이 계속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죠. 이걸 XR이라고 불러야 할지 MR이라고 불러야 할지 그 뭐 약간 논쟁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일단 XR 이라고 부르고 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그러니까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HMD 중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홀로렌즈를 이용해서 이렇게 뭔가 실습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정확히는 이제 홀로렌즈 2로 진행을 했고, 예, 이 영상이 촬영된 때는 2022년 하반기, 2022년 하반기일 겁니다. 예, 앞에 보시는 저런
그러니까 오브젝트죠. 3D 오브젝트. 저 3D 오브젝트가 산업체에 있는 그 장비의 그 모델링 데이터입니다. 일부는 그쪽 업체로부터 그러니까 그 외관 데이터를 받았고 내부는 그 굉장히 중요한 대회비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외관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협력 업체랑 같이 그 외관 데이터를 약간 가볍게 모델링을 다시 한 겁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는 그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건물 데이터랑 시나리오는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정 가능한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학 수업에서 수정하고 변경 가능한 그 3D 데이터를 받고 그것을 학생들이 수정해 보는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저런 형태로 발표하는 경험을 하고 예. 그러니까 그 실제 교실 상황에서 저 그 HMD를 쓰고 그다음에 지금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것은 HMD로 보고 있는 그 시야를 바깥쪽으로 꺼낸 겁니다. 바깥쪽으로 꺼내는 방법은 영상 소스로 이런 식으로 녹화할 수 있는 소스로 꺼낼 수도 있고 옆에 모니터로 꺼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학생이 본인이 만든 작품을 저렇게 손으로 돌려보고 확대해보고 예, 어딘가에 놓고 예, 그런 식의 그 행위를 하는 도중에 다른 학생들은 저것을 다른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음, 저는 그 산업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저거는 발사체 뭐 너무 잘 아시죠? 발사체 외관을 저희들이 그 가볍게 모델링을 다시 한 겁니다. 예, 저렇게 산업체로부터 전달받은 어떤 데이터셋을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받은 상태로 대학이 받고 그리고 그 대학에서 학생들이랑 했던 활동들 그 결과물을 메타버스에서 다시 전시하고 좀 이렇게 마이너하게 줄인 그, 그 난이도가 높지 않은 버전이라면 비전공 학생들도 해볼 수 있고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는 이 항공기 데이터는 이 USG 공유대학의 협력 업체 중에 한 곳에서 이 데이터셋은 대학에서 그러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상황에서 사용해도 됩니다라고 해서 준 그 항공기 그 외관 3D 모델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를 저희들한테 제공했고 저희들이 일부 디자인 요소를 가미해서 메타버스 안에 전시해 둔 상태입니다. 현재는 전시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그 다른 전공의 교수님들이 어느 교수님이건 그 데이터셋을 학생들의 실습 재료로 써야겠다라고 판단하시면 이 실습 재료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그 이제부터 보여드리려고 하는 하늘섬 디지털 실습 플랫폼의 교실의 한 예입니다. 자, 이제부터 하늘섬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화면을 가장 크게 키우면 이쪽에 그 캐릭터가 저희 영상에 가려지는데요. 여기에 캐릭터가 있다는 걸 생각해 주십시오. 사과반 쪽은 저의 이 메타버스 내에서의 닉네임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뭐 멤버를 관리하고 채팅을 관리하고 알람을 관리하고 뭐 그런 기능들이 있고 여기에 비어 있는 곳은 수업이 실행이 되면 제가 그 하게 될 수업과 소속 전공과 뭐 이런 것들이 따라와서 딱 디스플레이 되는 창입니다. 2학기 이제 개강하면 여기에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릴 텐데요. 가려지더라도 풀화면으로 하겠습니다. 보시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섬으로 디자인이 되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제 교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실로 들어가는 UX는 그냥 저 건물로 들어가는 교실은 크게 두 개를 만들어 놓았고 그 중에 B 클래스는 앞에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노멀 클래스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노멀 클래스와 B 클래스의 차이는 그 동시 접속자 수의 저 교실이라는 공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동시 접속자 수를 약간 좀 제한을 한 겁니다. 이것은 30명 정도 단위의 수업이 벌어질 때 당연히 이렇게 앉으면 영상이 활성화가 됩니다. 지금 저 혼자뿐이니까 뭐 영상 공유할 그 대상자들이 없죠. 여기 둘러 앉았을 경우에
그 앉은 상태에서 영상이 공유되는 그런 기능들은 구현해 두었습니다. 뭐 영상 공유되고 소리 공유되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앞에 보여드렸던 건물이 이것이 교실의 모습입니다. 저 앞에서 저기 USC 공유대학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저기에 화면 공유, 그러니까 줌에서 하는 화면 공유처럼 발표 자료를 올리고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단상 위로 누군가가 올라가서 말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조별 활동을 하는 스몰톡이 잠깐 멈추고 앞에 단상에서 말하는 사람의 마이크가 브로드캐스팅 되는 뭐 그런 형태의 기술적인 조건들을 세팅해 두었습니다. 보시면 각각 그 교실마다 갤러리라는 것이 있게 되는데 이 갤러리에 하나 레빗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앞에 말씀드렸던 그 건물입니다. 학생들이 그 지난 학기 정확히는 2022년 2학기입니다. 2022년 2학기에 기말과제 결과물로 제출했던 그 건물의 모습입니다. 학생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아바타로 우르르 들어와서 이 건물을 둘러보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은 여기에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제가 이 건물을 만들었던 의도는 뭐고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 게 시나리오입니다. 당연히 이 건물 모델 데이터를 이곳에 입점시킬 때 건물 내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을 하면 이렇게 건물 내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허용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물 내에 어떻게 디자인 요소가 적용되었고 어떤 아이디어로 이 건물 내부가 디자인되었는지를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바타들도 그 다른 동료 학생들의 아바타들도 이곳에 들어와서 그 경험을 같이 해보는 것이죠. 수업의 결과물들이 배치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곳은 다른 데코레이션 요소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공간을 모델링을 해두었습니다. 학기가 진행될수록 학생들의 결과물이 이곳에 타운처럼 쌓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수업, 이 갤러리는 저 건물을 모델링을 하는 그 수업의 갤러리입니다. 물론 예를 들어 아바타의 의상을 디자인을 하는 수업의 갤러리는 완전히 그 런웨이 같은 느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바타 그 의상을 입은 아바타들이 그 가상의 런웨이를 걷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네킹과 같은 모양새로 그 아바타한테 입힐 의상을 디자인을 한 것이 이곳에 쭉 배치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가 보겠습니다. 완전히 밖으로 나가면 주변에 그 저희가 이제 앵커 기업이라고 부르는 그 기업들의 관을 만들려는 시도를 이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주변에 앵커 기업관 하나를 잠깐 가상으로 만든 겁니다. 아직 이 그 하늘섬은 2학기부터 그러니까 2023년 2학기부터 일부 수업에 적용될 예정이고요. 이것은 앞에 보여드렸던 그 항공기 데이터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항공기의 그 외관 3D 모델 데이터는 해당 업체, 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해당 업체가 저희 쪽에 전달해 주었고 그것을 저희는 디자인 요소를 가미한 뒤에 이곳에 배치해 두었고 그리고 이 배치된 이 디자인 요소가 적용된 이 3D 모델 데이터는 이후에 학생들의 실습 재료로 공개될 예정이고 원한다면 학생이 원하건 교수님이 원하건 그러면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버전의 항공기를 일단 아쉽지만 외관을입니다.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학생들의 결과물과 이 모델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계속 더 모델 데이터를 주고 계신데 그 모델들이 이곳에 배치되는 미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나가겠습니다. 보시면 저쪽에 보시면 그 발사체, 위성 발사체는 저기에 그 전시해두는 그 정도로 이렇게 둔 게 아니고요. 저렇게 애니메이션 효과를 줘서 발사체가 일정 시간에 한 번씩 계속 메타버스에서 밖으로 나가면 그걸 우주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 우주를 향해서 발사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개의 공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그 여러 가지 공간 아이디어들로 마련이 됐는데, 이곳은 저희가 이름을 붙이기에는 비즈니스 라운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운영하는 메타버스 가상 공간이긴 하더라도, 미팅을 그 외부인들, 그러니까 그게 회사 분들일 수도 있고 완전히 대학을 방문한 외부 분들과의 미팅을 위한 공간이라는 아이디어로 비즈니스 라운지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비즈니스 톡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앉을 수 있고, 계단을 올라갈 수 있고, 여기서 한 가지 기능을 더 보여드리면, 앞에 이제 아바타 디자인 의상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 캐릭터를 디자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헤어스타일을 바꿀 수 있고, 피부 색깔 바꿀 수 있고, 옷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바지, 신발, 그리고 액세서리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안경을 쓸 수 있고, 안경을 써볼까요? 적용 닫기. 안경 썼는데 괜찮은가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이 공간을 그 디지털 트윈의 실습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그 사례는 건물을 디자인을 하는 전공 수업에서 만들어내는 3D 모델 데이터를 메타버스에 입점시킨 사례 보여드렸죠. 그리고 앞에 영상에서는 그 학생들이 만든 과제 결과물뿐만이 아니라 산업체에서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고 대학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해 준 그 데이터셋, 그러니까 산업체의 데이터셋, 그러니까 건물 빔 데이터를 담고 있는 그 데이터셋을 학생들이 받고 학생들이 그것을 가공해서 자신의 버전을 만들고 그것을 가볍게 마이그레이션한 그 결과물을 메타버스에 입점하고, 그리고 그 메타버스에 입점된 그 결과물을 학생은 이후에 취업이건 다음 단계 자신의 사회생활의 결과물, 내가 대학에서 이런 거 만들었습니다라는 그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흔히 포트폴리오라고 부르죠. 그 포트폴리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안에 입점시킨다. 그리고 그렇게 학생들이 만든 그 오브젝트들, 3D 오브젝트들이 이 메타버스 공간을 점점 더 풍부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간이 걸리겠죠, 오래. 그 목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례는 건물 데이터로 보여드렸습니다만, 또 다른 사례, 항공기 데이터 또 역시 비슷하게 동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공기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동차 데이터, 선박 데이터, 그리고 그 캐릭터 디자인을 하는 것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류, 의상, 산업의 데이터셋도 그런 식으로 건너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산업체와 연계된 디지털 트윈 실습 플랫폼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에 표현되어 있는 그 위쪽에 열려 있는 영상은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그러니까 스몰톡 존이라고 부르는 조별 활동 존에 모여 앉아 7번 그 존이죠.
저기에 모여 앉았을 때 열린 그 화면을 공유하는 기능입니다. 학생들이 마이크를 지금 죄송합니다. 카메라를 꺼둔 상태고요. 저 카메라를 켜면 학생들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예, 그 대화할 수 있습니다. 뭐 말하자면 줌 기능이죠. 그리고 채팅은 약간 카카오톡처럼 준비해 놓았고 예, 알람 오고 뭐 그런 식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3D 오브젝트들이 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3D 오브젝트들이 학생들이 만든 결과물로 교체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꾸준히 계속. 저 의자도 저 가운데 있는 약간 정체불명의 그 화토불도 예. 그리고 주변에 있는 건물과 저 나무들과 하늘에 있는 별자리들과 저 오로라처럼 만들어져 있는 저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이 꾸준히 학생들이 만들어낸 그 결과물로 대체하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예, 이 그 메타버스의 아이디어입니다. 요약해 보면 그러니까 제가 그 공간을 전부 다 보여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저쪽에 그 대형 컨퍼런스가 가능한 공간도 예, 있었습니다. 예, 저런 메타버스라는 예, 우리가 흔히 메타버스라고 생각하는 공간은 아바타들이 모여서 웅성웅성거리고 약간 가상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공간을 메타버스라고 한다면 그 메타버스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이곳에 적용하고 그러니까 아바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바타를 디자인을 할 수 있고 아바타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을 구현한 뒤에 그곳에서 교실에서의 수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또 공간을 구현하고 예, 이게 흔히 생각하는 그 교육을 메타버스 안에서 하려고 하는 분들의 기본적인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저희 경상국립대학교와 그다음 공유대학에서 USC 공유대학에서 추구하고 있는 메타버스는 그렇게 아바타 놀이를 하기 위한 공간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학생들이 이곳에서 자신이 그 전공 수업에서 만들어낸 그 3D 결과물들을 입점시키고 전시하고 어떤 전시는 상설 전시일 테고 어떤 전시는 수업 시간 학기 내에만 전시되다가 학기가 종강을 하면 사라지는 뭐 그런 식의 전시 공간 그리고 내가 만든 결과물을 그곳에 올려놓고 내 수업을 듣는 그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업을 듣는 자신들의 다른 친구들까지 불러 모아서 내가 만든 거야. 내가 이번에 만든 거거든. 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렇게 만든 것을 그걸 만들기 위해서 산업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서 대학이 확보해 놓은 어떤 디지털 자원들을 그 학생이 활용을 해서 예, 자신의 결과물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건물을 만들 때 창틀의 오브젝트를 충분히 많이 확보한 뒤에 조립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뭐 그런 식의 이렇게 재료들을 공유할 수 있는 예, 그런 공간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실습의 재료로 사용하고 그 결과물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하늘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 공간을 디자인을 할 때 여러 산업체 분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그 중에 경상국립대학교의 주변에 그 근처에 있는 뭐 카이라던가 그리고 뭐 LH라던가 아니면 울산 쪽에는 현대그룹과 관련된 분들도 그렇고 창원의 그 3D 산단 분들도 그렇고 예 그리고 조금 범위가 벗어나긴 합니다만 그 공군교육사령부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현재 공군교육사령부에서도 그 그 가상 공간을 만드는 것에 대한 그리고 가상의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훈련 프로그램으로 제공해야 하는 그 필요가 공군교육사령부 내에서도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상에서 보여드린 몇 가지 사례들을 보시고 혹시 저거 재밌겠는데 야 우리 회사하고도 좀 하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예,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 하나 더 말씀드리고 이 영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에, 이건 어떤 곳으로 더 가볼 수 있냐면 단지 이렇게 가상의, 그러니까 산업체와 연계해서 산업체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어떤 그 경험을 해보는 수준을 조금 더 넘어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에 있는 것이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가운데 있는 것은 건물을 보여드렸고요. 아래쪽에 있는 엔진이죠. 항공기 엔진. 이 항공기 엔진을 가상으로 그 정비하는 그 시뮬레이션 컨텐츠입니다. 예. 이것은 HMD를 쓰고 해야 되는 경험이기 때문에 제가 그 보여드렸던 메타버스 안에 입점시키는 것이, 넣는 것이 약간 아쉽죠. 굳이 그렇게 넣을 필요 없죠. HMD를 쓰고 훨씬 가상의 공간에서 VR 상황에서 훨씬 더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굳이 모니터, 그 플랫한 2D 평면의 모니터에 다시 넣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을 입점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지금 말씀드렸던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산업체 현장에 이런 아이디어고요. 이쪽 바깥쪽에 있는 아이디어들은 뭐그 그러니까 혹시 관련 전공자가 아니시더라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DNA 이중 나선 사슬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래쪽에 중간에 있는 이미지는 단백질의 3차원 구조,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동그란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3차원 구조 이러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 그 지금까지 우리 인류는 그 2D 평면에 제한된 문명이라고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아주 과거로 돌아가면 돌 위에 그 어떤 기호를 새겼다고 하더라도 울퉁불퉁하다고 해서 이게 그 울퉁불퉁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죠. 쐐기 문자는 그 울퉁불퉁이 의미가 있을 거라는 그 가설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예, 옆에서 본다고 달라지는 게 없는, 예, 그래서 2D 평면에 새겨진 기호로 지식과 정보를 다루는 그런 문명이었다고 함부로 재단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류가 만들어 온 5천 년의 문명은. 그런데 이제 그 한 차원 높여서 3차원이거나 또 다른 차원으로 높일 수 있죠. 시간축 보태 4차원 만들 수 있고 뭐 전혀 다른 차원 보태 가지고 5차원, 6차원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D 평면의 2차원의 2D 평면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옆에 보여드리는 저것은 자연 환경에 존재하는 실체는 어차피 3차원인데 그것을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종이에 눌러 놨던 건데 이걸 3차원으로 꺼낼 수 있으면 너무 자연스러워지겠죠. 어차피 코로나 바이러스는 3차원의 오브젝트이고 단백질도 3차원의 구조체이고, 예, DNA 이중 나선도 확인해 봤더니 3차원이었고, 예. 그런데 이런 식의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이 3차원, 실제로 3차원으로 존재하는 이런 것을 배제하고 또 배제하고 나면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화의 크기 혹은 순간적인 변화의 크기를 표기하려고 만들어진 뭐 미분기호 같은 것도 한 차원 더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아주 무거운 별, 혹은 아주 질량이 높은 어떤 물질이 공간에 있으면 그 공간이 휜다는데 그것을 시각화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리얼하게. 그러면 여기에 가운데 있는 그 물체의 질량을 계속 높이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으로. 그러면 질량이 점점 커지면 공간이 점점 일그러지는 것을 그렇게 그 가상의 공간에서 경험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온 그 지식과 정보를 추상화하기 위해서 만든 기호들 모두 2D 평면으로 구현되어 있는 그 기호들을 3차원으로 만들 경우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궁리를
해보기 위한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트윈의 실습 플랫폼입니다. 이게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US 공유대학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예, 디지털 트윈 실습 플랫폼으로서의 하늘섬 프로젝트의 목표이고 바라보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애를 쓰는 것은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고등교육에서 이렇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XR과 MR 기술을 활용을 해서 학생들이 좀 더 리얼한 체험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만든 결과물, 그 3D 결과물,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 결과물을 입점하고 전시하고 그리고 발표하고 그리고 그 발표 상황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학생들이 취업할 때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식의 디지털 트윈 실습 플랫폼에 대한 아이디어와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